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설명을 조금만 덧붙이고 두 번째 시간 갈게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다시 보고요. 러일 전쟁 다시 볼게요. 예, 동아시아와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전쟁 때문인데요. 이 그래프, 비중 그래프예요. 조선에서 그 청나라와 일본의 무역 비중 변화 그래프인데요. 76년에 개항을 한 후로 청나라에 비해서 열세였던 일본이 쭉쭉쭉 올라가죠. 근데 82년도에 조총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청이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일본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요. 94년에 있었던 무슨 일? 예, 청일 전쟁 때 일본이 이기죠. 그래서 청나라는 그 후로 올라가의 길, 일본은 쫙쫙쫙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요 그래프 잘 보시고요. 일본이랑 러시아 전쟁을 이게 예견된 상황이었다. 예, 러시아가 여기다가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땅을 얻고 부동항이라고 하죠. 얼지 않는 땅. 그걸 얻었고요.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우리 울릉도랑 독도가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아간파천 이후에 아간파천 어딨냐? 예,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이 거기서 새 들어서 살기 때문에 너 월세 내라 하는 식으로 이권을 많이 침탈했다고 했는데 그 이권 침탈의 내용 중에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러시아가 산이 없습니까? 여기 다 산이 아니 뭐냐 나무야. 산림 자원이 되게 풍부한 나라인데 되게 이상하게 압록강 근처, 두만강 근처 그리고 울릉도에다가 삼림 체벌권을 얻어요. 이권 중에. 예, 그리고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점령해요. 부주지 선점이란 논리로. 예. 이 독도를 왜 뺏었는지 알 수 있죠. 예, 러시아가 여기를 뺏은 거는 울릉도에 나무가 많아요? 네, 없죠. 요 러시아 땅에 비해서 나무가 없는데 지금 여기는 군사적 요충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첫 번째 시간 보충을 살짝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은 마지막 수업 때 1학기 마지막 수업으로 준비를 한 거였는데 빠진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한국사 공부를 한국사 너무 쉽다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저한테도 너무 어렵고 저도 몇십 년 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조금 알겠어서 그걸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앞으로 제가 드린 마인드맵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시 시작해볼까요? 한국사 이제 간단하게 쓸게요. 아까 썼으니까 정근대, 근대, 일제, 대한민국 이렇게 있어요. 그 정근대가 좀 내용이 많았죠. 시기가 기니까. 고대, 중세, 근세,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 그리고 지금 근대에서 봤듯이 타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 측면들을 보는 거예요. 다 연결이 사실 되어 있지만 우리가 모든 현상을 한꺼번에 다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건데 요 시대도 정치, 경제, 사회가 있고 요 시대도 정치, 경제, 사회가 있고 해서 여기서 9문제가 나와요. 수능에서. 플러스 선사시대 한 문제. 그 돌도끼 나오고 고인돌 나오고 하는 거 있죠. 톡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10문제가 그동안 수능에 나왔었고요. 근데 정근대 비중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10문제보다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일제시대 대한민국도 정치, 경제, 사회 해서 지금 339 플러스 통일 문제 해서 10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지금 파트에서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한데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 마인드맵을 그렸을 때 이제 여기에 자, 근대사 경제를 예로 들게요. 저희가 최근에 수업을 했으니까. 자, 근대의 경제는 한마디로 두 개로 나뉠 수 있어요. 우리 경제인데 우리 맘대로 하지 못하고 열강이 경제 침탈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먹고 살아도 지금 어려운데 경제 침탈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거에 대한 대응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나뉘어요. 부분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험 문제는 이제 요 단위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서 열강의 경제 침탈 내용을 보니 무역의 변화가 있었고 이권, 이득이 되는 권리,
이권 침탈이 있었고 아간바천 이후에 그리고 금융 장악했었죠. 그 메가타가 예, 화폐 정리 사업으로 그리고 뭐 토지도 많이 뺏어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대응도 함께 본 다음에 마저 봅시다. 예, 이권을 침탈하니까 산업을 보호하고 이권 침탈을 저지하고 침탈 저지라고 쓸게요. 그리고 예, 대표적인 운동 국채 보상 운동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예, 국채 보상 운동을 예로 들게요. 국채 보상 운동의 목적, 목표 나라의 빚을 갚자. 그래서 독립을 지켜내자 하는 게 있고 개괄 예, 대략적인 정보가 있어요. 뭐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대구에서 국채보상 기성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했다. 그리고 전개 과정 예, 대한매일신보라는 인기가 많은 예, 영국인이 사장 2명 중에 1명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또 영국은 치해법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인이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시원한 논조를 펼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이 신문이 열심히 홍보를 해준 덕분에 이 국채보상 운동이 널리 전국적으로 전개가 됐다. 그래서 얼마나 일본이 싫겠어요. 우리 손아귀에 있어야 되는데 빚을 지고 잔뜩 지고 우리 노예가 돼야 되는데 해서 이 아까 서상돈을 잡아간 게 아니라 일본이 양기탁을 잡아가면서 통감부가 양기탁을 잡아가면서 예, 운동이 끝났다. 종료. 실패. 예.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뻗어갈 수가 있겠죠, 가지가. 근데 다시 돌아와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예, 지문이 있어요. 다다다다다. 요 내용은 요거예요. 예, 자세한 정보들, 단서들. 뭐 나라 빚 1,3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읽고 하고 떠올려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 암기가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봐보세요. 지금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는 여러분이 외울 수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가지가 딸린 거를 다 하면은 이거는 막 20개가 넘는데 저희 그 동물 외우기 게임 한 적 있잖아요. 그 20개를 막 항상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까먹어져요. 근데 요 7개 혹은 요 2개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2개를 단서로 예,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연결을 강화를 해두면 이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빨리 생각이 난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하고 생각나는 일이 없이 이 문제를 보면 유련히 평소에 생각을 계속 하던 분야는 이렇게 신호가 반짝반짝하고 짝짝짝 연결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요거를 읽고 이거 국채보상 얘기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기 5개 중에 여기 있는 게 또 여기 하나 있어요. 이거는 대한매일신보가 운동 열심히 해서 확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공부할 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인지를 하고 요 오른쪽의 부분들은 막 달달 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고 예, 다시 열로 돌아오는 그런 왔다 갔다 줌인 앤 아웃이 돼야 된다. 네,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자, 여기 경제 파트인데요. 예, 20개의 문제 중에 경제가 하나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모의고사랑 수능 문제를 돌아봤을 때 국채보상 운동에서만 몇 번 나왔더라고요. 예, 다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제에 혹은 열강의 이권 침탈에 맞서서 운동을 했다. 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올까? 또 나올까? 막 이걸 피해서 안 낼까? 이거 나왔으니까 내지 말아야지. 하지 않고 또 나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해두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한국사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A4 용지 한 장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20장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4분 정도 남았는데요. 고대의
삼국시대의 만약에 문화라고 하면은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삼국시대의 문화는 불교가 강세예요. 도교도 있지만 우리의 문화유산 있잖아요. 금동대학로라든지 산수문이 벽돌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배우기는 하지만 이때 사상의 주류는 불교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화 정리를 하시고 아, 불교에서 나오는구나를 여러분 모의고사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오른쪽만 외우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원효에 대해서 달달달 외웠어요. 원효의 사상에 예, 뭐 일심사상, 파생사상 열심히 외웠는데 이 원효가 신라시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신라시대 불교 얘기를 한다는 걸 알아야지 이 보기에 있는 다른 원효 친구 의상을 딱 고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